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이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저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항상 완전 무장하셔서 건강부터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코인도 올라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조금은 아쉬운 내용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은 항상 시간이 4시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인도네시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침에 살짝이라도 웃으셨으면 해서 한번 개그 날려보았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종교위원회 무슬림 암호화폐 사용 금지 조치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BNN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종교위원회 즉 MUI가 무슬림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MUI 측은 암호화폐는 불확실성, 변동성 등 해악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기로 간주하고 보유와 사용을 금지한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MUI 측의 결정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MUI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내 해당 조치는 무슬림들의 암호화폐 보유 의지를 걷고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제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제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분야가 급성장함에 따라 중국처럼 금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뽐내는 기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의 아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이죠.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보험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보험사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보험을 제공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보험사인 원디그리의 경우는 현지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최대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원디그리 측은 더 많은 보험사들이 이러한 예를 따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변동성 자산 등급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보장의 부재는 아시아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 자산가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보험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었는데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시그널들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높아져가는 것이 경제 위기 속에 비트코인의 고래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현재 팔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축적 모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거래소의 비트코인 비율이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는 점, 비트코인의 채굴자들 또한 매도하지 않고 축적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회복하고 있고 채굴 난이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 채굴기 매입러시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얼마 전에 최고가를 갱신했음에도 구글 트렌드 지수에는 거의 최저치를 나타내며 아직 투기 자본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등등 수많은 시그널들이 모두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상승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후에 거래량이 약 345.4만 BTC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 뒤 발생한 온체인 거래량이 약 345.5만 BTC를 기록했다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글래스노드는 이는 비트코인의 공급량 중에 18.3%가 5만 3천 달러 가격 이상에서 거래됐음을 의미하며 신규 자본 유입을 암시한다. 또한 현재 약 47.4만 BTC가 현재 가격 이상에서 거래되어 미실현 손실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시그널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연초 대비 비트코인의 경우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발발로 인해 미 연준의 경우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달러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잠깐 경제가 회복되나 싶었지만 역시나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현실화되며 미국의 부채 비율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들의 자산을 지켜야 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자원과 완벽한 시스템의 설계로 인해 본인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해 상당한 양의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크라켄의 공동 창업자이죠. 이제 CEO인 제시 파월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최고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 저장에 가장 적합한 통화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최고 경영자 제시 파월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 중 단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기능이 가장 뛰어난 통화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위치는 당분간 위험을 받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가장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하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탄생 이후 최초 입력된 프로그래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 아무리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조작이 불가능하며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2140년에 마지막 2100만 번째의 비트코인이 채굴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사람 간의 가치 이동이라는 측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또한 사람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 볼 수 있는 재산권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이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한 돈의 송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언제 개발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2008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불리우는 서브프라이즘 모기지 사태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의 경우는 달러를 엄청난 양으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채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고생을 하면서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의 환멸을 느끼며 이를 지켜본 익명의 개발자이죠.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개발한 것인데요. 현재 이러한 것을 깨달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엄청난 속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절대로 팔지를 않고 있죠. 왜일까요? 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가치 저장의 수단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폐 또한 디지털로 바뀔 것이며 기존의 많은 통화 중 일부분 또한 비트코인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존에 알던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히 얕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상승장이 다가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승장을 외국에서는 현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시작될 상승장은 기존의 상승장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구조적으로 지난 상승 사이클과는 완전하게 달라졌으며 가격을 받치는 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점과 제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점 도달 이후 80%와 같은 하락은 대폭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생각 역시 지난 5월 중국발 비트코인의 반토막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다가올 상승장이 정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댓글 중에 이제 슬슬 직장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대본 작업을 할 때는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고는 합니다. 최근 작업을 할 때면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리는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을 인간지표라고 하죠. 생각보다 인간지표라는 것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내부토인 상승장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산이 성장함에 따라 나 또한 성장을 하고 있는지, 투자에 대한 지식과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100%에 가까운 믿음이 있는지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여서 이제 자산을 불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며 성장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한 부단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그저 돈만 많아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이 많아지는 것은 일단 기본 베이스이며 이를 토대로 자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기, 이 시기는 너무나 지금 좋은 시기라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암호화폐 시장보다 앞으로의 10년간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보이는 자산군은 찾을 수가 없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이죠.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리니지라는 게임 알고 계시나요? 일단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이 리니지를 만든 게임사는 우리나라의 대형 게임사인 NC소프트입니다. 아무 연관 없어 보이는 게임과 암호화폐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자체 코인 발행 기술 검토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NC코인이라도 이제 만들려는 것일까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의 자체 코인 발행 기술 검토 완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GD넷 코리아에 따르면 NC소프트의 홍원준 CFO의 경우는 11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체 코인 발행은 기술적인 검토가 완료된 단계이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경제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이용자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단계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홍 CFO의 경우는 블록체인 게임이 저희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 중에 블록체인 그리고 NFT 결합 새로운 게임을 선보이도록 계획하고 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많은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NFT 결합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파이널 판타지의 제작사이죠. 스퀘어 에닉스와 스포츠 게임으로 유명한 EA 등 유수의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블록체인과 NFT가 게임 산업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에 대한 소식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라 조금은 씁쓸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업비트에서 디카르고 관련한 문제로 연이어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중소거래소인 트래빗 거래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액만 100억 원, 기획 파산 의혹, 가상자산 트래빗, 거래소 트래빗 파산 선고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비즈에 따르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을 합병한 뒤 돌연 고객의 원화 출금을 막고 폐업을 공지한 주식회사 노노스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노노스 대표에 대한 기획 파산 의혹 수사를 고려해 선고를 미뤄왔으나 검찰의 처분이 2년 넘게 늦어지면서 파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26일까지 채권을 신고받고 다음 달 9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한 결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앞서 노노스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이용자들의 피해 금액은 암호화폐와 원화를 포함해 총 100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참 바람잘 날이 없는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인 것 같은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하여 규제를 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 또한 가파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명확한 규제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피해 있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투자자들과 가장 밀접한 거래소가 안전해야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순탄하게 제갈길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하락이 있었어도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극복하고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정말 대규모 상승장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승장이 올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상승장 때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버는 인증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라리 커뮤니티 그리면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이러한 수익을 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본인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익을 냈으면서도 부러운 마음에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과거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일주일에 한 번씩 캘린더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이 뭔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을 때 남과 비교가 되는 것 같을 때 캘린더에 적어 놓았던 과거의 본인의 자산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멘탈 케어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내가 투자한 자산만 급등을 했으면 좋겠고 투자 안 한 건 다 떨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를 않게 되죠.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며 내가 어제보다 성장을 했는지 내일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될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